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요, MZ세대의 마음 두드리기, 그리고 좀 구체적인 주제는 요즘 애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양성진 교수이고요. 현재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0시 3분부터 시작해서 3분을 제가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나 27분 안에 제가 모든 강의를 스마트하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할 텐데 좀 핸드폰을 옆에다 두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셔야 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30분이라는 이 시간 안에 빨리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듣기 평가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다음이 넘어가지 않네요. 네. 네. 예. 잘 들으시라고 제가 워밍업 듣기 평가입니다. 물론 영어 수업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집중하셨는지 또 이 아침 시간에 얼마나 잘 집중하시는지 한번 테스트할 겸 하시고 우리 교육국에서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그 스타벅스 커피폰을 3개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잘 맞히시는 분한테 먼저 제가 그 스타벅스 커피폰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사들고 왔습니다. 물론 비싸진 않습니다. 딱 커피 한 잔 드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워밍업 듣기 평가입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고, 여러분 미래교육 컨텐츠에서 이것을 후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맞춰주시는 분에게 이 스타벅스 커피폰을 드릴 텐데, 이거는 연습 게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좀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듣고 미래가 몇 번 나오는지 맞춰주세요.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미래 도래 미래 미솔 미제 미래 미래 신의 미래 지혜 미래 기회가 뭐래? 네, 들리시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세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듣고 미래가 몇 번 나오는지 맞춰주세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미래 도래 미래 미솔 미제 미래 미래 신의 미래 지혜 미래 기회가 뭐래? 자, 아시는 분? 네, 네? 6번이요. 야, 이거는 연습 게임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맞았습니다. 6번. 눌러주시고요. 자, 진짜 시작입니다. 한 번 더 들어가는데요. 문제입니다. 사명입니다. 잘 듣고 사명이 몇 번 나오는지 맞춰주세요. 사명, 소명, 사명, 1명, 2명, 3명, 사명, 많은 사명. 하영이의 사명은 사랑이라는데 교사의 사명은? 네, 교사의 사명은 몇 번 나왔을 것 같습니까? 오른손. 네, 우리 땡입니다. 자, 우리 저쪽에 끝. 자, 맞추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잘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집중력을 가지시고 오늘 수업이 아닙니다.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강의를요 9시간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맛이 갔는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분 동안 빠르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Z세대의 마음 두드리기입니다. MZ세대가 과연 누구인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M에서 M은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Z세대는요, 1995년에 출생자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세대를 바로 Z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결합하여 MZ세대라고 일컫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 안에는요 여러 가지 세대가 함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한국 세대는 과연 몇 세대가 있는지 조사해 봤더니요, 이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일런트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알파 세대가 한국 세대의 6세대로 공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 사일런트 세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954년 이전 출생자를요, 냉전 시대를 경험한, 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전쟁과 혼란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침묵했다라고 해서 사일런트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1955년 이후부터요, 1965년생까지로 전쟁 이후에 여러분 출산율이 증가하였죠. 그 세대를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다. 그리고 경제를 재건한 세대, 보수적 성향을 가진 세대, 물론 386 세대라는 진보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요, 제 세대입니다. 제가 X세대인데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그래서 현재 40대와 50대 중반으로요, 기성세대의 문화에 대해서 처음으로 해체한 세대다라고 해서, 이 세대를 규명할 수 없다, 독특하다라고 하면서 X세대라는 명칭을 붙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관심 있는 세대가 여러분 밀레니얼 세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980년대 이후부터요, 1994년생까지 아마 20대 후반에서 30대,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라고 지칭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살이 새천년을 맞이한다라고 해서 밀레니얼 M세대라고 붙였고요. 이 세대는요,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생기기 시작해서 미제너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포기 상태다. 그래서 M4 세대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Z세대입니다. 1995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그래서 현재 10대, 아마 여러분 중고등학생, 대학생 초반, 20대 중반까지를 바로 Z세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익숙해서요, 디지털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X세대의 자녀, 사실은 Z세대의 자녀가 바로 Z세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알파 세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초딩들 잼민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그 잼민이들이 속한 세대가 바로 알파 세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Z세대보다도 더 진화가 돼서 인공지능,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비롯한 정보기술을 태어날 때부터 접한 세대다. 그래서 클립부터 배우고 넘기는 것부터 배웠다라고 해서 알파 세대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MZ세대라고 하지 않고 요즘 애들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이유는요, 요즘 애들, MZ세대 안에는요, 분명히 꼰대와 같은 젊은 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 애들이라는 용어로 한번 뭉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왜 요즘 애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측면에서요, 요즘 애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요, KB카드에 따르면요, MZ세대의 소비율이 31%가 4년 전보다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식주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의류를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류 관리를 대신해주는 상품군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 스타일러라고 해서 옷을 다려주기도 하고 또한 옷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각 가정 안에 셀프 빨래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셀프 빨래방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또한 식라이프에 대한 변화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 간편식이라는 밀키트가 더욱더 대중화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는 클릭 하나로 장보기가 가능한 배달의 민족 비마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시계 문화를 요즘 세대들, MZ세대들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 라이프에 대한 변화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모든 것을 생활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홈 트레이닝, 그죠? 그 다음에 OTT 시장이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애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MZ세대의 숫자를 찾아보니까요, 1629만 9천 명입니다.
한국에서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유권자는 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사회적 무관심층으로 여겼던 이 MZ세대를요, 이제는 정치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MZ세대가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정당 유무도요, 지지정당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정치적인 사안에 따라 때로는 진보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보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MZ세대의 영향력이 정치권 안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 MZ세대가 요즘 애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전체 창업자율을 보니까 36.1%가 MZ세대가 창업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창업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동네를 가보시면 무인화 매장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여러분 문구야 놀자라고 해서 문구와 관련된 무인 매장도 있고요. 또한 무인 프린트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유 경제에 대한 영향도 끼쳤습니다. 공유 사무실, 공유 주방에 대한 문화가 사회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바일 세상의 지배자도 MZ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면요, 챌린지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챌린지, 또한 노래 챌린지, 그 다음에 민문화, 쇼폼 영상 문화 등 이 MZ세대가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사회문화적인 영향까지 우리에게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10분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핸드폰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핸드폰을 들어주시고 QR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 핀 넘버를 이제 입력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그것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 들어가셨습니까? 네, 이거를 들어가셔야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못 들어가시면 내 세대가 무슨 세대인가? 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카메라를 딱 찍으시고 거기에다 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클릭할 수 있게 나오죠. 자, 다시 한 번 더 그거를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이 제가 없어서. 네. 아직 못 들어가신 분은 사진으로 이렇게 대주시면 그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퀴즈엔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퀴즈엔 가능하시죠? 네, 퀴즈엔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들었는지 제가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할 겁니다. 자. 핀번호, 그 핀번호, 저기 핀번호가 있습니다. 네, 297920,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직 못 들어가신 분은,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네, 지금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좀 필요하신 분, 아직 못 들어가신 분, QR만 한 번만 다시, 우리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QR만? 네, 다시 한번 QR만, QR만 딱 대시고 찍으시면 됩니다. QR. 이렇게 사진으로 하시면 옆에 그 주소가 나와서 클릭하시면 바로 핀번호로 들어갑니다. 되셨죠? 자, 요거를 잘 맞추신 분에게 제가 또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들어오신 분이 28명입니다. 이거 들어오셔야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 만약에 핀번호는요, QR코드 쪽을 눌러주셔도 QR코드가 나옵니다. 네. 자, 현재 30분, 들어오셨습니다. 아직 못 들어오신 분은 다시 한 번 더, 찍어주시고, 우리 못 들어오신 분 옆에 계시면 한번 좀 도와주셔도 됩니다. 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문제가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맞추시는, 그런 게임이고, 여러분들 핸드폰을 들고 계십니다. 강의 때 핸드폰을 제공하는 강사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자주 활용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까? 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십니다.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39명. 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차는 떠나겠습니다. 자, 시작을 눌러주시죠. 자, 맞추시는 겁니다. 자, 현재 강의하고 있는 강사의 이름은, 자, 1번, 2번, 3번, 4, 색깔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양성진, 양만춘, 양세찬, 양아지. 자, 틀리신 분이 없으시겠죠?
네, 우리 한 명, 양세찬은 누구시죠? 네. 사전조사 할 수 있습니다. 누구신지. 자,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양이라는 분이 1등이세요, 현재요. 이게 다, 현재 1등부터 5등까지 여러분들 빨리 누르셔야, 정확한 답과 빨리 누르셔야 1등으로 올라가십니다. 1등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눌러주시죠. 자, 제가 설명드렸죠. 한국 6세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베이비 부머, MG, 아파트 세대, 알파 세대. 자, 이 정도는 아셔야겠죠. 야, 이거 뭐죠? 틀리신 분들이 계세요. 아닌 것인데. 네, 아파트 세대를 찍은. 자, 김도사님이 1등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자, MG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의 결합한 용어이다. OX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다 맞추셨겠죠?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집이 주거 공간을 넘어 휴식, 여가, 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무엇이라 하는가? 1코노미, 2코노미, 3코노미, 홈코노미. 자, 제가 답을 불러드렸습니다. 야, 역시 틀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세요. 자, 홈코노미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우리 1등이 올라가셨고, 모바일 세상의 지배자, MZ세대의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챌린지, 쇼폼, 민문화, 조직문화. 네, 답이 뭘까요? 자, 네, 요거는 꼭 한 명이 틀리시네요. 자, 넘겨주시면 다음 눌러주시고, 자, 누가 1등을 하셨는지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 그러면 효라는 분입니다. 자, 사오, 예, 효. 네, 역시 앞에 계신 분이. 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강의를 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두 번째,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세대라고 하는, 요즘 애들이라고 하는 MZ세대들은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별성을 추구하는 세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교보문고에서 MZ세대와 관련된 한 3, 40권의 책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의 특징을 봤더니 개별성이라는 단어가 MZ세대의 가장 중요한 세대적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별성을 나타나는 MZ세대의 신조어를 보면요, 미코노미, 나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미코노미가 유행하고요, 나신비입니다. 내가 나의 심리에 맞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위해서 소비한다라고 해서 나신비라는 단어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나나랜드, 사회가 만든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해서요. 나나랜드, 그래서 개별성을 추구하는 신조어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별성을 나타내는 MZ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Z세대는요, 조직보다는요, 개인이 중심입니다. 아마 여러분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까지는요, 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MZ세대는요, 평생 직장이 아니라 긱워커.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할 정도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문화보다는 개인의 중심이고요. 여러분, 조기 퇴사율이 68.7%인데 300대 기업을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생들이 조기 퇴사율, 2년 안에 퇴사하는 퇴사율이 68.7%다. 왜 퇴사율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68.7%에 대한 해당되는 것이 개인의 만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퇴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 MZ세대는요, 강력한 연대, 또한 끈끈한 연대, 소속감보다도요, 느슨한 연대, 가벼운 소속감을 좋아하는 세대가 MZ세대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조직 문화, 정, 이것을 원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목적지향적이고 의미적인 것은 참여하는 세대. 그래서 느슨한 연대를 좋아하고요, 가벼운 소속감을 좋아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중심적이고 개별적이기 때문에요, 정시 퇴근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책임감은 예스입니다. 업무 연장은 노입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것이 수협은행에서 준비한 동영상입니다. 한번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네. 곧 있을 회계감사 항상 그래왔듯 감사 때까진 야근 시즌이다. 게다가 내일은 본부장님 보고도 있고. 팀장님,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야 이건? 집에 간다고? 이 시즌에 칼퇴를 한다고? 아까 말했던 건 다 하고 가는 거야? 아, 네, 다 완성해서요. 저기 단톡방에 올려놨습니다. 업무가 끝났으면 말이야 인쇄를 해서 결제판에 딱 띄워서 보고를 직접 드려야 하는 거다. 이 대리도 덜렁 카톡에 톡 올려놓던데 이거 언제 모아놓고 한 소리 해야겠어? 붙잡아 놓을 이유가 없다. 그럼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했어요. 저걸 어찌해야 하나? 우리 아이도 밖에서 저럴까 걱정된다. 아들아, 너는 어디 가서 제발 저러지 마라. 자, 이게 여러분들 베이비 부머 세대와 뭐 MZ 세대의 어떤 간격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개별성을 추구하는 세대는요, 정시퇴근 또한 정확한 책임감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층적 소통을 강조하는 세대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는요, 소통 플랫폼을 생각해 보셨을 때 방송과 신문이라는 단층적인 것이 소통의 대상이었습니다.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MZ세대는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와 같은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M세대는 페이스북을 선호하고 Z세대는 인스타그램, 또 그 밑에 세대는 틱톡을 선호하는 그런 특징들도 있습니다. 소통의 과정은요, 기성세대는 지식과 정보를요, 그냥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MZ세대는요, 지식과 정보가 있으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때로는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소통의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소통 방식도요, 일방적인 거, 획일적인 거, 하향적인 전달을 소통이라고 기성세대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MZ세대는요, 상호 간의 피드백,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피드백입니다. 기성세대가 MZ세대에게 피드백을 곧바로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쌍방적이고 즉각적이고 공감적 소통이라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이 다층적 소통을 강조하는 세대가 바로 그 세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층적 소통이요, 공간의 혁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유의 형태의 진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쉐어하우스, 공유 오피스, 카쉐어링, 그리고 구독 시스템,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렌트하면서 구독하는 시스템이 공간적 혁신, 그래서 다층적 소통을 원하는 세대가 바로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왜라고 질문하는 세대들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기성세대들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냥 수용합니다. 그러나 MZ세대들은 왜라고 질문하는 세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특징 중에요, M4 세대가 있고, 물론 좀 시기는 지났지만 욜로족,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닝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요, 이 MZ세대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결혼도 포기해, 직장도 포기해, 출산도 포기해, 내 집 마련도 포기합니다. 어른들의 시각으로는 포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MZ세대는요, 이것을 포기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이라고 여러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성세대의 시각에 왜라고 질문하면서 선택이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욜로족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인생은 한 번뿐이다, 물론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고 해서 다 탕진한 것에 대한 반대적인 운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세대, 바로 욜로족 MZ세대 왜라고 질문하는 세대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미닝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소비를 선택하는데 의미 있는 것, 목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건이라고 해서 채식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한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그래서 이러한 의미 있는 미닝 아웃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3세대. 첫 번째 무슨 세대라고 그랬죠? 개별성을 추구하는 세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다층적 소통을 추구하는 세대. 세 번째는요, 왜라고 질문하는 세대다라고 해서 제가 특징적으로 세 가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요즘 애들을 위한 그러면 신앙교육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의 사건,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3학년부터 아버지의 직장의 문제로 한 10번 정도를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적응할 만하면 또 이사하고 3개월 적응만 하면 또 이사를 가는,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은요, 저에게 굉장히 낯선 공간, 또 굉장히 어색한 공간, 불편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6학년 때 새로 전학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시고 교실을 이렇게 돌아다니십니다. 그런데 제 앞에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터치하시면서 성진이 문제를 참 잘 푸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선생님의 손길로 하여금 저의 학교에 대한 낯설음, 어색함, 무가치한 그 느낌을 극복하게 하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러한 터치, 손길이 되어야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었느냐?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코로나가 끝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학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고요. 품, 생명이 깃드는 곳, 안식하는 곳, 따뜻하고 평온한 곳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제가 1분 정도 남았는데 한 3분만 더 쓰고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파커 팔마라는 영성교육학자가 이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는 세 가지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방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세 번째로 경계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개방해서 품어주고 그 품 안에서 환대해주고, 그러나 세상과는 경계를 지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연결시킨 게 이 세 가지에 대한 연결이었습니다. 요즘 세대가 개별성을 추구한다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코 팔머는요, 개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품은요, 자신의 개별적인 자녀에게 개방하며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지금까지는 성장을 추구하여 왔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개별적인 존재를 품는 것으로 개개인을 양성할 수 있는 품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독교 교육은, 다음 세대의 교육은 여러분들 언어에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개별 맞춤형 신앙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환대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님의 품은요, 너무나 포근합니다. 그리고 그 한 아이에 대해서 공감하고 환대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공동체는요, 요즘 애들을 서로 품어주고 환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신앙교육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존중하는 환대의 자세로 MZ세대를 품는 것.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드리고요, 제가 30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사실은 요거에 대한 실제 프로그램들을 10월 1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환대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신앙교육을 제안드리고요, 세 번째는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라고 질문하는 세대입니다. 왜라고 질문하는 세대들에게 이제는 목적지향적 신앙교육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MZ세대는요, 분명한 목적과 역할로 움직이는 세대입니다. 의미가 있으면요, 움직입니다. 그러나 강요와 강제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움직이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 소명, 사명을 경계짓는
목적지향적 신앙교육을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애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방향으로 이 세 가지, 여러분 개방성, 개별 맞춤화 신앙교육, 환대, 공감과 소통의 신앙교육, 세 번째 경계, 목적지향적 신앙교육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러한 신앙교육의 방향으로 아마 5개의 강의가 이러한 초점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어주셨고요. 질문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핸드폰을 드시고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트 모양으로요,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 질문하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찍어주시고 다음 MZ세대를 위한 한마디씩 좀 남겨주시면 됩니다. MZ세대를 위해서 우리 MZ세대야 힘내 뭐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뭐 MZ세대야 정신 차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왜?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찍으셨습니까? 어떤 하트 모양으로 나오죠? 네, 되셨습니까? 예, 제가 30분밖에 안 되니까 말을 되게 빨리 했습니다. 자, 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화면을 그쪽으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 퀴즈앤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우리 보시면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 강연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궁금한 거,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지금 교수님께서 감신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X세대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르치는 대상이 MZ세대이실 텐데 네.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혹시 네. 어려움이 있으신지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어떤 사례나 구체적인 예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층적 소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세대는 X세대까지는 제가 볼 때는 단일적 방송 미디어를 자꾸 추구하거든요. 근데 제 자신도 지금까지도 어떤 플랫폼이 나오는지 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MZ세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은 오늘 강의한 내용들을요, 우리 Z세대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먼저 강의를 하고, 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다 사실은 소통하면서 그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뺐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보다 서핑을 좋아한다라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골프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규정화되어 있고 그 법을 따르고 하는 건데 서핑은 되게 개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 골프를 좋아하는 MZ세대들도 있다 해서 소통하면서 저는 뺐던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들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좀 접근하고 이해하는 노력들이 우리 X세대 또 사실은 MZ세대 안에도요 꼰대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MZ세대 꼰대가 온다라는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노력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MZ세대를 위한 문구들을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야 소통하자, MZ터치, MZ를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다 올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잘 살아보세, 잘할 수 있어, 널 좋아해, 소중해. 우리 MZ세대를 위한 이 말들, 이 공감의 언어들이 저는 MZ세대를 따뜻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네, 또 질문, 궁금한 거,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침묵은 다 만족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여러분들 감리교, 네, 저기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마이크. 네, 마이크 주시고. 세대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포기한 게 아니라 선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여기 적혀 있는데 네네. 실제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서 네. 현실이 너무나도 버겁기 때문에 네. 아예 마음을 비운 거를 이제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네네. 실제로 결혼 관련된 문제로 이제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네네. 이들은 결혼을 포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어른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한테 결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들은 이미 결혼이 아니라
비혼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네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서 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네. 혹시 좀 얘기를 좀 더 나눌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질문을요, 제가 어제 다른 수업에서 강의했을 때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사실은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기존 세대가 그렇게 포기라고 하면서 좌절과 절망과 어떠한 희망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게 선택이라는 저는 단어를 썼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라는 단어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동일하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회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저는 이 MZ세대가 재해석하는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라고 질문하는 세대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이라는 몸부림을 쳤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완전한 답은 아니겠지만 네, 그렇게 재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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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주의와 네. 이게 한 끗 차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성향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르쳐 줄 때 네. 그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이 꼰대라고 그 애매한 그 가치를 전해줄 때 꼰대 같지 않게 그들에게 그런 가치를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네. 방향이라든지 그런 네. 좀 네, 이제 그거는 뭐 1시간 정도 더 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요런 예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또 기독교 교육,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학 교수니까요. 기독교 교육 학회가 감신대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한 7, 8년 전부터 학회 모임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뭐, 개별적인 존재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참여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학교 단체들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부터 기독교 교육 학회를 신설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의미 부여, 사실은 목적지향적인, 그러니까 한 학기를 끝나면 교재를 집필한다고 하거나 한 학기를 끝나면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목적지향적인 학회를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저도 한 5명, 뭐 10명 올까라고 했는데 한 30명가량이 왔어요. 그래서 그 30명이 정말 굉장히 즐겁게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면서 했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을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래서 이대로만 끝나는 것이 좀 아쉬워서 우리가 미자립교회의 성경학교를 좀 도와주자. 그래서 사실은 오산지방의 오산지방이죠. 동탄지방인가요? 거기에 저희가 미자립교회를 캠프를 해주는, 그것을 기획하고 그쪽 지방과 함께 조인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요즘 애들이 피곤하고 그러한 희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미와 목적과 을 부여했더니 30명의 아이들이 그대로 다 신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에게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저는 이것이 동기부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의미와 동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 우리 MZ세대가 보일 때는 어떻게 보면 강요와 강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동기, 그 동기가 바로 목적지향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맡은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40분. 예,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